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우리 석간에 이런 기사가 있네요. 트럼프 태풍호나 한국경제 초비상 모드. 과연 경제만 그럴까요? 정치 외교 어느 것 하나 안정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불법 대포폰까지 쓴 대통령, 그리고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현직 장관, 전직 비서실장. 국정의 공백의 부작용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런 것들이 다 경기 심리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나는 일이 요새 없죠. 신이 나야 젊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흥과 기분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는 분들, 길거리에서 만나는 분들, 버스 안 전철 안에서 만나는 분들도 다들 찌푸리고 짜증나는 모습입니다. 디즈니 만화 영화 프로즌 겨울왕국의 노랫말 들으셨죠? Let it go, 그냥 떠나보내자. 그리고 비틀즈의 노래 Let it be. 오늘 저녁 한번 서로 의지하는 분들과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과 이런 노래 들으시면 어떨까요? 제가 불러드렸어야 되는데 그죠? 예, 다음에는 제가 꼭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네 번째 대선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이인재 전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방송계로 퍼진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제도 짚어봅니다. 제 이름도 여기 있었을까요? 맏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KBS 출연 정지 문제가 알려지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론의 필요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전 최고위원 연결해서 여러 현안 입장 듣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많이 참석해서 여러분들의 현안 문제 입장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컨텐츠와 데이터로 정치 분석해보는 데이터 정치 분석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정치평론가 IM 피터 임병도 씨와 함께 오늘 주요 현안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 장관 구속영장 실질심사 현직 장관으로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이제 판단하기 전에 피의자를 신문하는 제도가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인데, 그죠? 이게 1997년도에 도입됐습니다. 네. 97년 이후에 이제 현직 장관이 피의자 신문을 받은 건 처음인데, 네. 왜냐면은 대부분의 장관들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사임하거나 경질됐거든요. 네네. 95년 당시 이제 이영구 노동부 장관도 뇌물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 직전에 사임에 구속됐고, 네. 99년에 이제 김태정 법무장관도 이제 취임 2주 만에 경질됐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구속이 됐었습니다. 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심사지만 안에서도 조윤선 장관 사퇴하라라고 하는 직원분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문체부 직원들이 이제 조 장관한테 이제 사퇴를 건의했고, 예. 직원들 의견을 들은 조 장관은 뭐 좀 생각해보게, 자신의 거처를 정하겠다고 취지로 말했는데, 네. 그 청문회 때 조윤선 장관이 이랬거든요.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뭐 제 책임 아닌데 은폐할 이유도 없다. 뭐 장관직을 부끄럽지 않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때 당시에 사퇴 요구를 일축하기도 했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장관직을 사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네. 이제 현직 장관이 앞서서 얘기했듯이 네. 그 구속 전에 다 사퇴를 했는데 네네. 유독 조윤선 장관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좀 모양새가 이상하고 네. 또 이제 다른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조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혐의가 정확히 뭡니까?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고 해서 뭐 구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블랙리스트 이제 특검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블랙리스트가 예. 헌법상 양심의 자유, 그다음에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이걸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특검에서 헌법 관련된 위반 사항 위헌을 결정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검이 이걸 가지고 예. 정부의 어떤 그 잘못된 그 행위 권력으로 통해서 네. 이 헌법이 침해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사유한 거죠. 네,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찾아봤더니만 정확하게 특검이 내놓은 제명이 직권남용에 의한 뭐 그런 제도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권을 남용을 해서 헌법을 위반했으니까는 예. 헌법을 수행해야 될 것 사람들이 이제 정부 기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걸 네. 위반한 거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게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김기춘 전 실장은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 시도한 정황이 있다라고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팀이 김기춘 전 실장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가서 보니까는 이제 뭐 CCTV 영상이나 서류 휴대전화 안에 있던 정보가 상당 부분이 삭제된 상태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 증거인멸 부분은요, 그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중요한 사유거든요. 네네. 증거인멸이나 뭐 도주 우려 이런 거. 네. 근데 만약에 특검팀이 이제 포착한 이 증거인멸 정황, 이 증거가 예. 정확하다면은 법원에서 이제 받아들여져 갖고 구속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예, 제가 얇은 법 지식이지만 형법 123조인가 그렇더라고요. 이 구속 사유가 3가지가 있던데 도주 위험 뭐 그다음에 증거 인멸 여러 가지 뭐 한 가지가 돼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 오늘 아침인가 어쩌녁에 조윤선 장관이 자백했다. 이거 비서실장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시켜서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조윤선 장관이 이제 자백했다는 내용은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흘러난 내용인데, 네. 조 장관이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네. 신동철 비서관이 이제 실무를 담당했다고 이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게 이제 뭐 순수히 자백한 건 아니고, 네.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했다는 이런 어떤 특검팀의 이 얘기를 네. 이제 기자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네. 조윤선 장관은 또 이제 아침에 이제 문자 메시지에는 뭐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조윤선 장관이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떠넘기는 모습은 확실한 것 같은데 이 모습은 뭐냐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자금 지원했다는 주장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윤선 장관도 왕 실장이라고 부리는 이 카리스마 있는 무서운 상사가 명령에 따라서 시켰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어쩔 수 없이 관여했다는 식으로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혐의가 그다음에 형량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무서운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입니까? 그렇게들 얘기해서 그래서 뭐 왕 실장, 뭐 기춘대원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죠. 네.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카리스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장 실질 심사 마친 김기춘, 조윤선 두 장관 지금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늦게나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결정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재용 부회장과 다르게 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자 4명에 대한 영장이 청구돼갖고 김종덕, 뭐 정관준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 이렇게 3명이 구속된 상황이었고, 또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은 조윤선 장관은 이제 현직 장관으로 이제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네, 우리 아이엠 피터 씨가 보시기에는 어때요? 지금 이 탄핵 절차가 가져가는 이 과정을 놓고 보면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언제쯤 날 거라고 보세요? 일부에서는 뭐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좀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막 시나리오가 섞여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2월 중순 이후에, 그러니까 2월 설 지난 이후에 이제 증인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그러니까는 헌재가 아무리 뭐 어떤 국민 여론이 빨리빨리 하라고 해도 이제 헌재가 해야 될 있죠. 과정도 있거든요. 증인 신문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안종덕 비서관의 수첩 같은 거 증거가 채택이 되면 그걸 또 다시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건 채택됐지 않습니까? 예, 채택이 됐으니까는 채택이 됐어도 이제 다시 한번 헌재에서는 판단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면은 아무리 빨라도 2월 말 이전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헌재도 열심히 나이 드신 헌법재판관분들이 요즘 상당히 고생하시겠습니다. 그죠? 수많은 기록물들을 다 읽어보셔야 되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아이엠 피터 임병도 씨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선풍기는 돌다 말고 좌석은 딱딱하지만 낯선 여행자에게 말을 건네는 따뜻함이 넘치는 곳. 자이살메르행 3등석 칸이 묻습니다. 행복은 얼마일까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출발행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1부였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